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스티븐스의 조선민족 비하 발언,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을 이끌었던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는 당시 한인들에겐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에 울린 세 발의 총성. 일명 스티븐스 저격 사건은 한국인 두 청년의 거사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한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눈 두 청년 장인환, 전명훈.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심지어 저격 모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두 청년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사탕수수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한인들의 이민사를 연구해온 이덕희 소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명운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1903년 9월 21일에 도리기라는 배를 타고 왔고 당시 결혼을 했던 상황에서 혼자 오신 거예요. 도착해서부터 2년 10개월, 2년 9개월을 있다가 1906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재이민을 가는 거예요. 또 장인환 씨는 1904년, 그러니까 전명훈 씨보다 1년 후에 와요. 14개월 후에 왔다가 같은 해에 1906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3년 있었고 이분은 2년쯤 있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재이민을 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인천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한인들. 그들이 한국인 해외 이민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수한 장인환, 전명훈이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무려 64회에 걸쳐 이주한 7천여 명의 한인들. 당시 그들은 포화로 불리던 하와이에 뿌리 내리고 작은 대한을 건설했습니다. 조국이 일제에 병탄되었다는 소식에는 십시일반 의연금을 모았고 하와이 사회에 대한의 독립을 알렸습니다. 한 번도 자신들의 나라가 대한임을 잊지 않은 영원한 코리안. 120년 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해외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대표적인 관광지 하와이. 서퍼들의 성지이면서 신혼여행객이 가장 사랑하는 낭만의 섬입니다. 120년 전 이 휴양지에 이민을 선택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일본을 거쳐 7,000km 바닷길을 헤치고 도착한 102명의 한인들. 그들이 처음 발을 내디딘 호놀룰루항입니다. 그들은 7번 선창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거친 다음 오아후 섬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오아후 섬 북쪽의 와이알루아 농장. 당시 첫 한인 이주민들이 향했던 사탕수수 농장이 있던 곳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이 호황일 때는 공장에 굴뚝해서 연기가 그칠 날이 없었지만 이젠 사탕수수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공장 건물에는 기념품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식어버린 공장 굴뚝처럼 치열했던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은 한적한 관광지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 와일루아 타운이라서 이거는 올드 원. 요거는 근래 동그란 근래 새로 한 이거는 옛날에 이제 기차가 다닐 때. 네. 이거 봐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싣고서. 슈거를 케인을 닦아서 여기다 넣고 가면.
나중에는 아니라 우리가 왔을 때만 해도 벌써 이제 객실이 있었어요. 하와이 현지인조차 기념 엽수로나 기억하는 사탕수수 농장. 농장 일은 고달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해 10시간. 노동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하루 1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국에서나 이민 온 하와이에서나 거대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렸던 한인들. 어떤 때는 불을 질러갖고 이파리를 태워버려.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장으로 실어올 테니까 마차든가 기차든가 아니면은 추럭은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공장으로 가져와서 네. 그걸 한 번씩 씻어가지고 네. 그리고 즙을 짜는 짜 거죠. 때. 그러니까 저 건물이 이제 즙을 짜던 건물이고 네. 이거는 창고고. 사탕수수 즙을 짜던 기계에 손가락을 잃기도 하고 사탕수수를 베던 낫에 다리를 베이기도 했던 한인들. 농장 일엔 여성들도 뛰어들었고 아이들은 날품팔이로 나서기도 했답니다. 그 곤궁하고 고단했던 흔적이 기념품 가게 한 구석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뜨거운 뙤약 배달에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한인들.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와이알로아 농장 뒤에 있었습니다. 한인들뿐 아니라 하와이 현지인, 중국인, 일본인들까지 묻혀있는 푸이키 묘지입니다. 2003년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된 대형 조형물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묘지에 묻혀있는 분들은 후손들이 섬을 떠나 돌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출생지는 제각각이지만 묻힌 곳은 이곳 하와이 땅입니다. 우리 이민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 배, 갤릭에 102명이 내려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그때 추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이제 와서 와일로아에서 첫 번 이민단이 시작을 했던 곳이고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나 그 식구들이 죽으면 자기네 땅에 이렇게 묻히게 이걸 배려를 해줘서 이 묘지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0년대, 20년대 애들이 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한인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무슨 전염병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어린애들이 많이 죽은 아주 좀 특이한 그런 묘지인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이고 부서져 상당수 묘비들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문윤화 1869년 태어나셔서 2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는 묘비들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보면 민국 4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임시정부 네. 4년 22년이니까 아, 1918년으로 19년이니까 이제 18년부터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4년이라는 얘기지. 이들은 자신만의 연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든 1919년을 원년으로 4년이라는 연도를 쓴 것입니다. 임시정부 4년. (1914년에) 만들어진 이 묘비에는 대한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였지만 이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독립국가 대한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일제에 병탄된 조국, 식민지 백성이 아닌 당당한 대한의 백성, 자랑스러운 코리안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인 1세대들이 어떻게 하와이 땅에 뿌리내리고 독립국 코리아를 위해 싸웠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와이의 이민사와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한인들은 이민과 동시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시 이민 첫해 1903년에 세워져 1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배출된 독립유공자만 무려 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회사 자체가 독립운동사였고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중에 우린 김노디 지사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오벌린 대학에 다니던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일제 만행을 폭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또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대한의 독립을 호소한 인물입니다. 한인 1세대들은 이민과 동시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된 지점이죠. 그들은 남다른 교육열을 지닌 한민족답게 자녀 교육의 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은 백성이 무지해서 나라를 빼앗겠다는 생각에 특히 교육에 각별했다고 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 교육에도 힘을 쏟았던 이민 1세대. 김노디는 한인들이 세운 학교 한인 기독학원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김노디는 그녀의 다양한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아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됩니다. 추서식 현장에 함께한 이는 김노디의 딸 위니프레드 여사와 손녀 앤이었습니다. 저희는 김노디 지사의 손녀 앤 남바 씨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 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한국적인 디자인, 그녀가 한국적인 영감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Well, I've been to Korea, but as a child, it was the first time as an adult, and first time since K-pop, K-beauty, K-drama. What impresses me is that the Korean culture has progressed, and it has grown and has developed all these amazing industries that is worldwide popular. It's just amazing, and in several fields, and it just impressed me so much. So the result is I've done a Korean collection, and it was and I just had a holiday show where I introduced the Korean collection, and it was the best show I've ever had to date, and I've been in business over 30 years. 하와이 사회에서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할머니 김노디 지사의 삶의 궤적을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활동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덕희 소장이 위니프레드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김노디 지사의 묘비를 탁곤한 족자였습니다. You know, this is your mom's tomb, Gravestone. stone. Can you translate that for This me? is her birth year, 1898, October 29th born, and Nodi Kim Hae Kim Son. That's her married name. Yeah. And tomb stone, and she died 1972, May 28th. That's exactly, this is what. That's over here, right. that's right. Wonderful. Yeah. Well, Because thank you. we are- I'll treasure that. Well, she was always very busy, working for Korean independence. She never took out American citizenship. That's right, that's right. She said, I was born in Korea, I'm a Korean citizen, and I will die a Korean citizen. When I was going to college, and my husband was there, he was of Japanese ancestry, but he was an American citizen like me. And so when I told my mom wanted to get married, she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he was of Japanese ancestry. Japanese American, yeah. But I said, he had nothing to do with that. We're both American citizens. And so she said,
No, she cut me off then. 어머니, 할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김노디 지사가 꿈꾸던 독립국 대한의 오늘을 재현한 현장입니다. 하와이 한인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는 고국의 독립운동 소식이 모여드는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는 비밀 결사조직 하와이 애국단의 산실이었습니다. 애국단은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일제의 주요 인물 암살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애국단원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도쿄와 상하이에서 거사를 하기도 했는데 하와이 애국단은 이들 활동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온 단체입니다. 그 중심에 있던 현도명, 강영갑, 김예준 지사가 바로 이 교회 출신입니다. 특히 올리브 거리 건너편엔 한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한인 2세들은 교회를 집삼아 놀이터 삼아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2세들이 이제 8순, 9순의 노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애국단 김예준 지사의 아들 김영호 선생이 직접 교회를 방문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He goes to bed at night. He has the money all rolled up in his pocket, you know, and then put it under the mattress. Oh, yes. And he go to sleep. When he get up in the morning, he put that up. Because no more bag. He don't go to the bank. You see, his bank is in his pocket. Yes. You know. So when he has enough money, and then he takes the money and he gives it to a lady who goes to I think Shanghai to give money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ut there. You see, and we take whatever on the side. And then everybody can take whatever they want. 애국단을 조직해가지고 이 아버지 하고 김예준 선생님. 그 8사람 이 교회에서 8사람이 비밀리에 왜냐면 호노루루에서도 막 싸우거든. 네네.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서 이 교회의 8사람이 첨부를 그 당시에 첨부는 굉장한 돈이거든. 이 아버지는 양복 빨아주는 일을 했어요. 네네. 하나 빨아주는 뭐 4전, 5전 뭐 이렇게 4센트, 5센트 그렇게 받으면서 첨부를 해서 그래 김구 선생님이 그 돈을 가지고 윤봉길, 이봉창 거사를 그 돈을 이제 하셨단 말이죠. 하와이 독립운동사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독립의연금에 선뜻 냈습니다. 그것은 자녀 월사금을 내듯 세금을 내듯 자연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가족에겐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립의연금 내는 일에는 손이 컸던 아버지. 이 교회에는 아버지 김예준 지사가 쓰시던 태극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The Korean flag, yeah. I remember this, yeah. You remember that? Oh yeah. Hang it on to your house. 세월에 색이 조금 바랬을 뿐 100년 전 휘날렸을 이 태극기엔 그 시절 애국지사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태극기를 흔들었을 사람이 어디 김예준 지사뿐이었을까요? 취재진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옛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방에 모이듯 모처럼 한인 2세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엔 애국단원 현도명 지사의 따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My parents knew, that they needed to help the ones back in Korea. They would always send money back, and my parents were very, very fortunate. I think they were very fortunate. I think because they knew they weren't going to go back to live.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에서만 8분의 독립운동자가 탄생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수훈을 받지 못한 후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My grandfather's name was Huang Keishin, and according to my auntie, he was born in Hwanghae-do, Kaesang. When he came, he was not planning to go back to Korea. So he brought his 4 children out, 2 boys and 2 girls. He worked on the sugarcane plantation, but they never complained. Plus, he never spoke English, so we couldn't really communicate. So what I know is just from what my aunties and uncles tell me. They just talked about the fact that because they were immigrants, they were very poor, and oftentimes they didn't have food. Oftentimes, even in Hawaii, for meals, my dad says sometimes they'd only have sugar water. 사탕수수가 그렇게 흔하던 시절 설탕물도 없이 끼니를 때워야 했던 이민자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선 아까울 것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여러 명목으로 많이 걷었어요. 네? 네. 국민에서 받았지, 또 이것은 동지회에서 받았지. 예. 하와이 현지 단체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비와 재판 비용을 위해 한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두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국의 독립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소식이 하와이에까지 전해지자 독립선언문을 일일이 필사해 간직했던 포화의 코리안들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애국지사의 후손에게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아후 섬에서 비행기로 40여 분 날아간 곳 빅아일랜드 힐로입니다. I'm 73 now. I decided not to. 저희가 만난 분은 황혜수 지사의 조카 손녀 트리나 남 씨입니다. 황혜수, 그녀는 하와이 여성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클럽과 해당화 클럽을 결성해 이민 2세, 3세의 민족 교육에도 힘을 쓴 인물입니다. The center Is Jesus. Yes. And this side is my mother, Elizabeth, and her older brother, Paul. And this is International Institute Cultural Performances. she studied YWCA movement Korean in YWCA Hawaii. in Yes. Hawaii. Yeah, Yes. and some acts, 심청 or Yeah, like that. 그거를 했는데 Cultural presentation. once in a while they had a performance. Right. 이렇게 They 그룹, gather and Filipino. Right. organize Yes. some. Cultural presentation, Uh-huh. multicultural, So but look at the Filipino, Korean, Right. Chinese. She's a it's kind a- of leader. oh yeah, yeah. main leader. Because she was the first Asian woman got the social work degree. Wait, in so- 1920s. Yeah. Yeah. 황혜수 지사는 해당화 클럽을 통해 우리의 전통춤과 노래를 전수하면서 이민자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고 그 어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You know, we called her Jesus, Tutu actually we called her. Her experience and ours overlap, and we didn't like intend it. So I call it some kind of DNA. There's some kind of DNA. I did, when I was searching through old documents, find scripts from the plays they put on, which were the, you know, the folk tales of Korea, the famous ones, you know, was the 2 brothers, was Hangbo, and, you know, the 2 brothers. the you know, 흥부 somewhere. 놀부. And then the one about the girl who sacrifices herself. There's an- 심청. Yeah, that. So kind of famous folk tales. And then she would write the scripts in English and then train the girls To the play. and choreograph.
And they said up to 2,000 people, 1,000 to 2,000 people would attend those performances. So they were very well received. So that's kind of a sideways way of saying that I think she realized that culture was the way to make Korean culture accepted and understood in Hawaii. That people gravitate towards culture. It's the great connector. 100년 만에 당신 고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자 온 한국의 취재진에게 트리나 씨는 고모 할머니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한국의 이민 120년의 긴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까요? Like a pojagi. 보자기. Like patchwork, and in the 100th anniversary we did That's right, a yeah. concert called Pojagi. My cousin and I organized 4 2 Korean Americans, she and I, and 2 Koreans. And to me, you know, it's a beautiful patchwork. If you look at the design, it seems like it shouldn't fit together, but it does. And I feel very grateful about my background. 저희는 하와이 속의 한국, 하와이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백태웅 소장은 취재진에게 귀한 자료 하나를 보여줍니다. 100년 전 태극기였습니다. 이 색칠을 한 게 아니고요. 천으로 이제 그 바느질을 해서 했고 뒷면에도 이게 그 선명하게 보이도록 또 뒷면도 이렇게 이제 바느질을 했고요. 요거는 같은 천을 구멍을 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제 선명한 그 컬러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하나하나 손으로 다 직접 다. 그죠. 예. 그때 당시. 한 땀 한 땀 정교한 만듦새와 선명함 보는 순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살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3.1 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니까 독립은 이미 온 것이고 선언해서 이미 왔으니까 하와이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독립경축식을 해요. 독립을 축하하는 거죠. 독립적인 자치기구의 역할로서 이미 하와이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의 이제 그런 그 독립적인 조직으로 활동을 했고요.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진 뒤에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총회가 그 임시정부를 그 이제 명실상부한 중앙 그 중심 정부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회는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그 뭐랄까 지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예. 1919년 3.1 만세운동 소식이 하와이 땅에까지 전해지자 한인들은 만세운동이 아니라 독립경축 축제를 지냈습니다. 당시 한인 기독학원 자리였던 알리올라니 초등학교가 그 현장입니다. 한인들은 하와이에서는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대한의 독립국인과 자주독립을 기쁘게 선포하며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월 12일 날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800명이 참석을 해요. 그게 이제 3.1 운동, 만세운동이 아니라 축제로 하는 거래요? 독립축제, 독립선언 축제. 축제 형식으로 우리 예, 이미 예. 독립국가다. 그런 예. 마음을 그래서 아침에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게 저기다가 연단을 세워놓고 네네. 저쪽에 이제 학교 건물 앞에서 네. 그때도 이제 2층 건물 목조 건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저 큰 나무가 그때 있던 나무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냥 추측을 하는데 곳곳에서 한 군데 모일 수 없는 데서는 자기네 마을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100명이 뭐 행진을 해서 가서 뭐 독립 무슨 노래도 부르고 애국가는 그때마다 다 다르는 애국가지만 어쨌든 애국가도 부르고 뭐 그런 거를 부르고서는 그렇게 한 기록이 이제 그 국민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덕희 소장은 1919년 당시 특별한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형태가 수천 수만 가지로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포스터 형태로 칼라로 나온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와이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만든 더군다나 선원서 33명뿐만 아니라 대한임정 성립, 헌장, 내각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임시정부의 내각 명단이랑 내각 명단까지 선언문까지 같이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4월 이후에 5월이나 6월에 만들어진 건데 누가 만들었냐? 아까 구휼금을 모집한 대한부인구제회에서 기금 모집의 방편으로 이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컬러에 금박 무궁화 꽃까지 새겨넣은 아름다운 독립선언문 포스터.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기금 모금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 여성들의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와이에는 조국 한반도 땅에도 곧 다가올 독립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미리 준비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구아바 나무와 잡목들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곳, 그냥 지나쳐도 모를 이곳, 여기는 동지회 회원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만든 숯가마 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이 닫혀져 있던 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문입니까? 이게 숯가마 문. 네. 그러니까 가마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터널처럼 돼 있어요. 네, 터널처럼. 이승만 박사가 주축이 된 동지회는 역사적인 실험을 합니다. 여의도 광장 면적의 10배 되는 960에이커의 임야를 구입해 목장을 만들고 이곳을 동지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동지촌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고 벌목한 오이와 나무로 숯을 만들기로 합니다. 철제 바구니가 바퀴가 달린 바구니가 이 선로를 다닌 거예요. 미국 엔지니어에게 직접 미군에서 폭약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숯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아 이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강철로 만든 녹슨 터널을 지나자 100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숯가마 안쪽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무를 가마 안으로 넣을 때 사용한 선로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나무를 싣던 철제 바구니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숯가마 아래에서 불을 떼던 아궁이 입구입니다. 이 아궁이 안쪽을 보면 세 개의 화로가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신 시설로 완공된 숯가마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동지 회원들은 여기서 만든 숯가루를 미 해군에 납품하기로 계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량도 품질도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했고 미국 본토의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경제적 자립시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지촌과 숯가마터는 큰 역사적 자산을 남겼습니다. 이건 100년, 120년 전에 왔던 이민자들이 100년 전에 경제력을 기우기 위해서 우리 했던 이게 산업 흔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 산업 흔적이 지금 이 하와이 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녹과 이끼로 점차 허물어져가는 동지촌 숯가마터. 정치적 독립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주창한 동지 회원들의 염원도 이렇게 사그러드는 건 아닐지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아, 이게 그 나무를 넣어서 숯을 만들었던 나무 틀이네. 가마틀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저 안쪽을 보면 저 안쪽에도 가마틀이 하나 더 남아 있네요. 가마틀이 지금
쇠로 된 형태만 있고 가운데는 다 부서져 있었네.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숫가마터처럼 그동안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지촌의 실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거를 우리 동지회에서 동지회의 사업으로 동지식산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동지촌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벌써 이제 우리 1903년에 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농장들을 다 떠나요. 힘이 들고 이제 벌써 연세들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우리 동포들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그래야 경제력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100년 전, 120년 전에 왔던 이민자들의 이게 산업 흔적이에요. 산업, 공업 흔적이에요, 그 말로. 뭐 지금에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시지만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업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 일제 강점기에도 당당히 독립국의 면모를 갖췄던 하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지촌 숫가마터처럼 말입니다. 하와이 한인들은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자치정부 개념의 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합성협회와 국민회, 동주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07년 만들어진 합성협회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려 24개 단체들이 규합한 명실상부 최대 한인 단체였죠. 해외에서는 최초로 자체 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총회관을 지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헌장도 있었고 사법부도 있었고 입법부도 있었고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까지 다 걷었어요. 조국이 광복을 맞을 때까지 30여 년 동안 한인들의 자치정부 역할을 했던 국민회. 1905년 을사조약 후에 합병할 때까지는 5년 동안은 소위 뭐 우리가 자치 외교권을 다 잃었지만 아직 그래도 정부는 있었잖아. 아무리 저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벌써 우리 자체 내에 보호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바친 거지. 의무금이라고 그러고. 근데 세금도 재밌어요. 교육금도 따로 받았어. 그래서 국어 학교를 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이제 19년 이후부터는 또 독립금 내라면 독립금 내야지. 계속해서 냈지.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을 안 할 수 있나, 아니면은 자식들은 밤에 조그만 방에 한 칸 방에 다 누워서 자는데 맨날 듣는 선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두런두런 얘기가 이달에는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모여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티네이저들이 그야말로 자기 양복 뭐 드레스 하나 사주면 신발 하나 더 사주면 그걸 그렇게 바라는데 엄마 아버지는 뭐 의무금 내야 된다 이런 거 하니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100주년 때 그때 이제 이 할머니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부모가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모들한테 고맙다. 이제 다 늙어서 이제 70이 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한국 붐이 일어나고 뭐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마워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희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한인 동포 사회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자치회관이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한인회관은 높아진 한인들의 위상에 걸맞게 호놀룰루시에서 30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한인 동포들 얼굴에 자긍심이 엿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정말로 우리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수고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많이 폄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이민 와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요 정말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국을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민 와 있는 우리 동포들, 저뿐만 아니라 동포들 모두는 조국의 발전과 앞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또 민간 외교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정말 박수치며 바라볼 것입니다. 하와이 한인들은 수시로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와이 미주 한인재단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미주 독립운동 사적지 안내 동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하와이에 있는 50여 곳을 사적지로 관리해오던 대한민국 정부. 특별히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10곳에 동판을 제작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 현장을 관리해온 이들에겐 각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판을 프로젝트 시작하면 우리 교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하고 원주민들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더 깊게, 더 높게 한국 영향이 평가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이민 1세대가 설립한 최초의 한인 기독교회로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배출한 명실상부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 하와이 애국단원을 비롯한 8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호놀룰루의 일명 릴리아 한인 기독교회. 교회 독립을 주창한 이승만 박사가 지은 기독교회입니다. 광화문을 본따 만든 이 지역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힐로 한인교회. 빅아일랜드 힐로에 설립된 한인교회로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어준 교회입니다. 동지촌 숫가마터. 이승만 박사와 동지 회원들이 만든 동지촌의 경제 자립 산업 시설입니다. 동지회관. 동지 회원들이 마지막까지 사용한 건물로 훗날 매각 비용으로 현재 하와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성협회 회관터. 1907년 설립된 합성협회 회관은 당시 최대 규모의 한인 독립단체였고 합성 신보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아후 묘지. 초기 이민자 900여 명이 묻혀있는 곳으로 이곳엔 20여 명의 독립유공자의 묘소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먼 곳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800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마우이 섬입니다. 마우이 한인회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방문한 길입니다. 끈끈한 결속력으로 맺어진 동포들과 함께 와이에후 묘지를 찾았습니다.
바닷가 언덕에 위치한 한인 공동 묘지입니다. 연고도 없이 묻혀있는 이 묘지의 유일한 방문객은 마우이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었습니다. 큰 비가 몇 번만 내려도 묘지는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잡초 사이 쓰러져 있는 한인들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으니 벌초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한인 회원들과 함께 벌초를 했습니다. 이거라도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30여 분 정도 벌초 작업을 하자 숲풀 속에 숨어있던 묘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미 이렇게 비석이 넘어져서 방치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들이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바다입니다. 벌초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던 상태의 그 고국을 그리시면서 돌아가셨던 분들 생각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와서 뵙고 인사를 드리고 예의를 갖추는 게 한인의 후손으로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같은 생각이신 지역 한인 사회에 많지는 않아요. 800몇 여만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사회지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희망을 가득 찬 마음으로 늘 찾게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건너온 희망의 바다. 언젠가 건너가고자 했지만 끝내 못 건넜던 통곡의 바다. 저 바다 너머 그리운 고향 땅이 있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그리워했던 고국에도 당신들을 아직 잊지 않고 기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한 자락 얹고 왔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땀과 열정으로 번 돈을 선뜻 내어준 이들. 조국 광복 이전에 대한이 독립국가임을 천명한 이들. 포화라고 불렸던 하와이 땅에 이미 독립국가를 품었던 영원한 코리안들을 기억하겠습니다.